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새벽입니다. 전책입니다. 비가 오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가을 비를 맞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이 정치판에서 오가는 사람들의 수준은 아직 이 나라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않았다는 것을 탄식하게 합니다. 정말 민주주의는 멀고 먼 여정 같습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거목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소명의식과 열정을 가진 이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 좌우를 막론하고 정책을 고민하고 공부하는 이가 없습니다. 이 나라의 진보는 솔직히 모조리 유사 좌파로 보일 정도입니다. 얼마나 왼쪽 진영이 썩었으면 고 장기표 선생이 마지막에 심신을 의탁한 진영이 우파 진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 진보는 진작 망했지만 보수도 이제 처참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2월이죠. 이 국회에서 한동훈이 자신의 화양연화, 그러니까 똑같은 시절이 있었다면 이른바 적폐청산을 빌미로 보수 인사를 잡아들이던 문재인 정권 초기라면서 자신은 그때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고 했을 때 이 나라 보수는 그만 길을 잃었습니다. 보수의 신성이었던 새별이었던 한동훈은 스스로 보수의 그릇이 아님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걸고 들어가면서 유운한 갈등은 22대 총선 이후에 현안 중의 현안이 됐습니다. 솔직히 김건희 리스크를 키운 것은 용산입니다. 어지간했으면 그동안 윤석열 정부 뒤를 받쳐주던 조중동이 걱정과 우려를 쏟아냈겠습니까? 조선일보 김창균 논설을 주관하는 녹취록, 디올백, 카톡 메시지, 다음엔 뭘까 겁이 난다. 이런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한쪽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김건희 여사 모녀가 무려 23억을 벌었다고 하는데 검찰은 계좌 세개가 주가 조작에 용의됐지만 주가 조작 범행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아주 구차한 이유로 김건희 여사를 끝내 불기소를 했습니다. 이러니 민심이 들끓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동아일보는 디올백 이어 도이치도 불기소했다면서 산 권력 앞에서는 작아지는 검찰이라고 사설에서 비꼬았습니다. 조중동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판에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을 치고 나온 것입니다. 아마도 지난 22대 총선에서 대표한 까닭을 김건희 여사 쪽에 떠넘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총선에서 참패한 최대 이유는 누가 뭐래도 총선을 대선 전초전으로 알았던 당시 비대위원장 한동훈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에 불과한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당력을 쏟아부으면서 아주 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텃밭인 이곳에서 이긴 이 승리를 마치 격전지에서 대승을 거둔 양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은 이른바 세 가지 요구사항을 용산에 공개적으로 천명을 했습니다. 이쯤 되면 대통령실에 대놓고 급박을 한 것과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속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차담을 한 지 1시간 20분이 지나 저녁 6시가 넘자 다음 약속을 이유로 일어났습니다. 한동훈은 사전에 언론에 공개된 세 가지 요구사항에다가 여야 의정협의체를 만들자는 아주 뻔한 말만 하고 아무 대답도 듣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아마 한동훈은 본능적으로 그것이 윤석열이 아주 차가운 냉대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그냥 한동훈이 좋아하는 제로 콜라나 한 컵 먹이는 것으로 자신의 분노를 가감없이 드러낸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80분간 차담을 마친 뒤에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를 불러서 만찬을 함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과 밥을 먹지 않고 굳이 여의도에 있는 추경호를 불러 밥을 먹은 심사를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그건 밴댕이 심사로서 지나친 응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은 각기 제 길을 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금정산 범어사에 가서 돌을 던지도 맞고 간다 이런 말을 했더군요. 던지는 돌을 맞고 가겠다. 그런데 한동훈은 국민만 보고 가겠다. 두 사람이 다 간다는 말을 하는데
한쪽은 돌을 던지도 맞고 간다. 한쪽은 그저 국만 보고 가겠다. 이 두 사람이 이제 갈라서는 걸까요? 한동훈은 윤 대통령과 sha담 이후에 출입 기자들이 기다리는 국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정아 비서실장에게 상황을 구술한 채 곧장 도곡동 집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추경호는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찬은 국회의원들과 여의도에서 했다. 그 이후에 대통령실로부터 연락이 있어서 여러 다른 분들이 식사하는 자리에 제가 잠시 간 것이다. 이런 일은 통상 있는 일이다. 아마 이건 포장을 한 걸 겁니다. 외로운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말이 통하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불렀겠죠. 그리고 아마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그리고 정무수석 혹은 시민사회수석 이런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었겠죠. 추경호 역시 상황이 이상했는지 다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대통령께서 필요할 때 의원들에게 불시에 연락하시며 가벼운 자리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를 위해 특별히 있었던 자리는 아니었다. 그러나 알려지기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속이 상한 윤 대통령이 추경호를 불러 함께 식사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 추경호는 윤 대통령에게 직접 연락을 받았는지 만찬에 배석한 다른 여당 인사는 누구 있는지 이런 등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입을 꽉 닫고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정치권에서 보는 시각이나 언론이 보는 눈 역시 윤한 회동은 빈손으로 끝났다. 맹탕이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한 사람은 범사로 가고 한 사람은 그냥 국민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자, 회담이 빈손으로 끝났다. 이 맹탕 회담이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을 결정적으로 화나게 한 사건이 지금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저녁밥도 먹이지 않고 그냥 보낸 뒤에 추경호를 따로 불러서 밥을 먹었는가? 무엇이 이렇게 윤 대통령을 화나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이틀 전, 그러니까 윤한 회동을 하는 날 법사위 국정감사에 정인으로 채택이 되었던 김건희 여사는 물론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도 출석을 하지 않자 법사위에서 11대 6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아주 정청래가,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청래가 동행명령장을 무슨 표창장 주듯이 국회 사무실 직원을 불러서 교부를 하는 모습이 뉴스를 탔습니다. 통치자의 부인을 강제 소환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정청래는 어제 동행명령장을 교부를 했고 야당 의원들과 사무실 직원이 이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기 위해 제대로 배달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 관저로 갔습니다. 그리고 입구에서 막혔죠.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의 민주주의입니까? 이걸 국민의 말대로 망신주기라고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엇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까? 결국 동행명령장은 송달하지 못한 채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이재명의 회담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한동훈이 이재명의 회담 요청을 수락했다. 당장 용산에서부터 영부인 망신 주기를 관망한 한동훈이 이재명과의 회담은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수락을 했다는 아주 비꼬는 말이 나왔습니다. 한동훈이 수락 직후에 나온 말은 한동훈이 의도적으로 비하 식별조차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담겨 있습니다. 헌정사상 첫 영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주도한 민주당의 이재명이 제안을 한 여야 당대표 회담에 한동훈 대표가 즉각 응하면서 비하 식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말하자면 한동훈 자신은 철저하게 윤 대통령과 차별화에 나서면서 김건희 여사를 국정감사에 정인으로 채택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동행명령장 발부까지 하게 하는 등 김 여사 망신주기를 수수방관했다. 그래놓고 그 직후에 이재명과의 회담 제안이 오자 일고의 망설임조차 없이 이를 수락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동훈은 왜 동행명령장 발부 등 민주당의 폭주에 대해 한마디 비판조차 없는 걸까요? 한동훈은 이날까지 김건희 여사 국감 동행명령장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인적 쇄신과 의혹 규명
그리고 대외 활동 중단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아마 파인그라스에서 만났을 때 윤 대통령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걸 참고 있었을 겁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과음이라도 지르고 싶었겠죠. 대통령실은 동행명령장을 두고 그 발부를 둘러싼 사태에 대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 부인을 망신 주고 국감을 진흙탕에 몰아넣기 위한 구태 정치쇼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혜진 대변인은 민주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부인에게 동행명령을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은 의회 일당 독재의 민낯을 또다시 보여주는 행태라면서 이렇게 공격조의 발언을 했습니다. 오직 중대범죄 혐의로 1심 판결을 눈앞에 둔 당대표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 그리고 사법부 겁박도 모자라서 특검, 동행명령까지 남발한다. 민주당의 이런 저열하고 폭력적인 정치 행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이 같은 강력 비판과 달리 한동훈은 동행명령에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전날 한동훈과의 면담에서 언급한 여당의 지원 당부는 사실 싸우지 않는 여당에게 한 말이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동훈에게 어처구니 없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응을 제대로 하고 싶어도 대통령실이 계속 싸우는 게 맞느냐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면 당에서도 같이 싸워주면 좋겠다. 야당이 말이 안 되는 공격을 하면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공격을 해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지금 국민의힘은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습니다. 가령 김건희 여사 문제를 두고 특검을 운운하면 왜 김정숙 특검이나 권양숙 특검, 왜 김혜경 특검은 주장을 하지 못합니까? 특검을 정말 해야 될 사람은 바로 그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사실 윤 대통령이 이같이 언급을 할 정도로 한동훈 체제의 당정 관계에 벌어진 틈은 매우 큽니다. 당과 정, 이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습니다. 여당 핵심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대통령과 면담 몇 시간 전에 야당 대표가 제안하는 회동을 흔쾌히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이재명이 만나자고 하는 것을 흔쾌히 받아들이면서 영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해 언급은 안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한 말에는 당에 대한 섭섭함이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를 통해 당정을 갈라서게 만들려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당이 같이 싸울 여당이 맞느냐. 어쨌든 한동훈이 지금 이 판국에서 이재명의 회담 제안을 불쑥받은 것은 큰 실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조차 나왔습니다. 한동훈은 누가 적군이고 누가 아군인지 전혀 파악을 하지 않는 듯하다. 국회 상황에 따라 이재명의 회담 제안을 받을 수 있지만 굳이 그 시점에 밝혀야 했는지 의문이다. 사실 11월 2일 당장 지금 열흘도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 11월 2일 김건희 여사 규탄 범국민대회를 지금 민주당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에 한동훈은 이재명과 만나서 뭘 논의하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이 한동훈은 윤 대통령과 면담을 마친 다음 날인 어제 친한동훈계 인사들이 모인 텔레그램 단체방에 윤 대통령과 추경호 원내대표의 만찬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게 굉장히 분했겠죠. 사실 먹는 걸로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면 그 오래 갑니다. 그 불편한 속내를 동료들에게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을 제로 콜라로 돌려보내고 막상 밥은 추경호와 먹었으니 사실 냉대도 이런 냉대가 없습니다. 추경호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마친 뒤에 기자들과 만나 여의도에서 국회의원들과 저녁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왔다. 그래서 여러 명이 함께하고 있는 자리에 제가 잠시 갔던 것이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그 자리는 뻔하죠. 뭐 정무수석, 비서실장, 그리고 정책실장, 시민사회 수석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한 친한계 의원은 기자들에게 한 대표가 면담 후에 올린 거라고는 이 말뿐이라고 합니다. 유난 면담 직후 대통령 만찬에 추경호 참석 이거 하나였다. 그리고 보니 한동훈 또 뒤끝이 있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유난 회동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추경호와 곧바로 회동을 한 데 대해
한동훈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지적이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서 쏟아졌습니다. 한편 한동훈도 윤한회동 빈손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을 가지던 한동훈은 20일 오전 일정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새벽 6시 52분에 언론 공지를 통해 한 대표의 일정 취소 사실을 알렸습니다. 7시도 되기 전에 말입니다. 그래 출입 기자들이 따라오지 않을 테니까 일정 취소를 알린 겁니다. 한동훈의 일정 취소는 전날의 윤한회동이 엄청난 실망감을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동훈은 당초 독대후에 자신의 제안을 윤 대통령이 받아들인다면 그 내용을 국회에서 브리핑을 할 예정이었지만 박정환 비서실장에게 브리핑을 지시했을 뿐입니다. 이 때문에 윤한회동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한 박정환은 기자들에게 대통령실을 취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물어봐달라. 나는 들은 게 이거밖에 없다. 그런데 대통령실도 어떤 브리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두 사람의 회담은 냉랭하게 할 말만 하고 그 말을 들었을 뿐 그냥 헤어진 것입니다. 한동훈은 20일 오후에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용철 강화군수와 당선 인사를 함께하기 위해서 강화군 강화풍물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기자들에게 우리는 국민힘이 되겠다며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다. 윤 대통령이 부산 법무사에 가서 돌을 맞고라도 가겠다. 이런 말을 할 때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다. 두 사람이 서로 갈라선 겁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틀 전 20일 한동훈 대표와의 면담에서 대통령실 내부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인맥을 쇄신해 달라는 건의를 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전달을 해주면 누가 문제를 일으키는지 대통령실 안에 김건희 라인이라고 말하지 말고 누가 어떤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말을 해주면 그 내용을 보고 조치 여부를 판단하겠다.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요구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집사람이 많이 지쳐있고 힘들어한다. 의욕도 많이 잃었다. 이미 대외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 아마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마포대교에 가서 찍힌 그 한 장의 사진 때문에 온 국민으로부터 지금 손가락질을 받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어디 밖으로 다닐 기분이 나지 않겠죠.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의혹 규명 협조 요구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 조사가 진행 중으로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마침내 어젯밤엔 한동훈이 여의도원의 식당에서 좌파 20명과 만나 만찬을 했습니다. 아까 저녁 때 또 뉴스가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도 또 모이자 이래서 좌파 21명, 지난번에도 21명이었습니다. 21명과 만나 만찬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온갖 구호가 다 나온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참석하는 두세 사람과는 늘 통화를 하니 말입니다. 상황이 엄중함에 인식을 같이 하고 함께 힘 합쳐서 극복해 나가자. 그 어려움을 누가 만든 겁니까? 그는 전날 윤 대통령과의 회담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그냥 브리핑을 한 거죠. 기자들에게 하지 않은 브리핑을 좌파 국회의원 21명에게 브리핑을 한 겁니다. 한동훈은 윤 대통령과의 회담 내용과 관련해서 내일 메시지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만찬은 친한계 의원들이 먼저 제안해서 한 대표가 수용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말 참 대단합니다. 비대위원장으로 온 지 아직 만 1년이 되지 않았는데 이미 한동훈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도대체 민주주의가 뭔지는 알고는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인가요? 정말 한심해 보입니다. 배석을 한 어느 친한계 인사는 윤 대통령과의 회동 이후에 당정 관계의 엄중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이날 모인 분들이 함께 나아가기로 뜻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나아가기는 어디로 나아가요? 권력을 잡으러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만찬에 참석한 정성국 의원의 말이 이렇습니다. 한 대표가 국민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고 자신감이 좀 있어 보였다. 글쎄요, 그 자신감이 언제까지 가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죠. 강혜경이,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법사위 정인으로 나와서 온갖 소리를 하던 그 강혜경이 정치브로커 명태균과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여론조사 관련 거래를 하는 등의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그러니까 명태균과 거래를 했던 국회의원들, 정치권 인사 27명의 명단을 공개를 해서 아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국민의힘에 있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유력 정치인들, 이분들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것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금 여야 중진 의원과 야당 의원도 있습니다. 주요 광역단체장 등 모두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몇 사람만 들어볼까요? 윤석열, 오세훈, 홍준표, 그리고 박한수, 이분은 경남지사입니다. 그리고 김진태, 강원지사입니다. 그 외에 강민국, 김은혜, 나경원, 박대출, 안칠수, 윤상현, 윤한홍, 조은희, 그리고 이준석과 강기윤, 하태경, 김종인 또 있습니다. 모두 다 명단에 올랐습니다. 40 총선 당시에 민주당에 입당을 한 이현주와 김두관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묻겠습니다. 사람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름이 무엇일까요? 태어나면 부모 혹은 조부모 혹은 유명인들이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죠. 그 이름은 평생을 갑니다. 그 이름은 무엇일까요? 누구는 죽어서 남기는 유일한 것이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나라에 자신의 이름은 아무리 버려져도 괜찮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이름에 분칠을 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